사랑은 우리를 황홀경에 빠뜨리는 동시에 때로는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마법과도 같은 감정입니다. 왜 우리는 사랑에 빠지면 나 자신이 흐려지고 자아의 경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할까요? 오늘 이 미스터리하고도 매혹적인 사랑의 심리를 함께 깊이 탐험해 보려 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심리적 현상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우리 각자가 사랑 속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빛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의 문을 처음 열었을 때 우리는 언제나 달콤하고 핑크빛으로 물든 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상대의 모든 것이 특별해 보이고 그 사람과의 사소한 접촉 하나하나에도 가슴은 걷잡을 수 없이 쿵쾅거립니다. 마치 오래된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색깔은 이전보다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모든 소리는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리는 듯한 황홀경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소년 시절 첫사랑과의 데이트를 앞둔 것처럼 혹은 수줍은 소녀가 미지의 세계를 향해 첫발을 내딛는 것처럼 가슴은 기대감으로 두근거리고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활력과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이토록 강력하고 아름다운 감정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때로 이성이 마비되는 듯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초기 단계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아의 경계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작은 몸짓, 표정, 혹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도 깊은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나 스스로를 상대방의 리듬에 맞추고 싶어지는 강렬한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춤을 추듯이 상대의 움직임에 맞춰 나의 감정과 행동을 섬세하게 조율하게 되죠. 나라는 개별적인 존재의 욕구와 감정보다는 우리라는 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우선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친밀감을 높이고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자기중심성을 일시적으로 약화시키는 놀랍고도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랑이라는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과정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공생적 상태 혹은 융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깊은 친밀감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은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근원적인 욕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육체적인 친밀함이 동반될 때 이러한 경험은 더욱 극대화됩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뜨거운 키스를 나누고 서로의 몸을 격렬하게 탐하며 포옹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과 문자 그대로 하나가 되는 듯한 강렬한 착각에 빠져듭니다. 피부와 피부가 맞닿고 숨결이 섞이며 서로의 체온이 전해지는 그 순간 나라는 존재의 물리적인 경계마저도 흐릿해지는 듯한 아찔하고 황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치 서로의 심장이 하나의 리듬으로 박동하는 것처럼 느껴지며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듯한 환상에 잠기게 됩니다. 이러한 깊은 육체적 교감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더욱 깊고 강렬하게 만들어주며 두 사람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아의 경계를 더욱 모호하게 만들고 때로는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위험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랑에 취해 상대방에게 너무 깊이 몰입하게 되면 나의 욕구와 감정은 상대방의 그것에 의해 가려지거나 아예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거나 그 강도가 지나칠 때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칠 때 발생합니다. 나의 고유한 욕구와 감정이 점점 사라지고 상대방의 그림자 속에 나 자신이 갇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어둠 속을 헤매는 나비처럼 혹은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작은 조각배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심지어 내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심각한 혼란과 정체성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관계가 흔들리거나 끝났을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공허함과 상실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사랑의 황홀한 몰입과 나 자신을 상실하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너무나도 가까이 맞닿아 있는 위험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러한 자아 경계 붕괴가 더욱 극심하고 고통스러운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로 경계성 인격장애를 가진 분들의 경우입니다. 이분들은 사랑이라는 감정 속에서 자아 경계 붕괴를 매우 극단적인 형태로 경험합니다. 경계성 인격장애는 자기상, 정서, 그리고 대인관계가 심각하게 불안정하고 감정 기복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극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만성적인 권태감과 깊은 공허감에 시달리며 이는 때때로 자기 파괴적인 충동이나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관계 속에서도 이들은 예측 불가능한 충동적인 행동과 지독히도
불안정한 패턴을 반복합니다. 마치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변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이분들의 감정은 정상적인 수준에서 갑작스럽게 깊은 우울감으로 혹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급격하게 변하며 주변 상황을 객관적인 현실과는 동떨어지게 인식하기도 합니다. 상대를 한순간에 천사처럼 이상화했다가도 아주 사소한 실망감의 한순간에 악마처럼 평가절하하는 극단적인 패턴을 보이곤 합니다. 마치 어제는 세상의 전부였던 연인이 오늘은 혐오의 대상으로 변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너무 커지면 사랑받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는 것을 죽음보다 더 두려워하여 자살 위협이나 자해, 행동과 같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심한 감정 기복을 넘어선 심각한 고통의 표현입니다. 경계성 인격 장애를 가진 이들은 자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여러 조각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불안정하고 자기 평가 역시 극심하게 오르내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가와 같은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방황하는 것이죠. 이러한 불안정한 자아상 때문에 자신과 타인 사이의 경계가 매우 모호하며 종종 정체성 혼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을 통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 하고 상대방에게 자신을 투영하여 안정감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과 정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를 통해서 순간적인 공허함을 채우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성적인 행위가 일시적인 위로나 만족감을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공허감을 해소하지 못하며 오히려 자기 비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아름답고도 때로는 위험한 사랑이라는 감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 자신을 잃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인식과 자기 존중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 어떤 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는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솔직하게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무조건적으로 맞추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욕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잠시 떨어져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오롯이 나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취미 생활을 하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등 상대방이 없는 곳에서도 나 스스로 행복과 만족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숨을 고르듯이 혹은 지친 몸을 잠시 쉬게 하듯이 관계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나를 돌아보고 재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탐색의 과정은 나의 자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외부의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사랑하는 연인과의 데이트도 좋지만 가끔은 혼자 조용히 카페에 앉아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산책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을 통해 당신은 관계 속의 내가 아닌 온전한 나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밀어내거나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고유한 개성을 존중하고 서로의 물리적, 심리적 공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응하기보다는 나의 한계와 감정적 역량을 인식하고 나 역시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며 이는 결코 사랑이 식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현명한 행동입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존경과 이해가 싹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밤늦게 갑작스러운 만남을 제안했을 때 피곤하다면 솔직하게 피곤함을 표현하고 다음을 기약하는 것입니다. 혹은 상대방이 불편한 농담을 했을 때 불편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경계 설정들이 쌓여 건강한 관계의 토대를 만들게 됩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육체적인 친밀함을 통해
더욱 강렬한 유대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서로의 몸을 탐하고 뜨거운 순결을 나누는 순간, 우리는 마치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고 오직 둘만의 세계에 몰입하게 됩니다. 상대의 향기에 취하고 부드러운 살결에 닿는 순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사랑뿐이라는 착각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황홀경 속에서 우리는 종종 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에도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의 욕구와 편안함을 표현하며 상대방의 욕구 역시 존중하는 건강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성적인 관계는 결코 일방적일 수 없으며 상호 동의와 존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과정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의 몸을 어루만지고 탐닉하며 때로는 도발적인 시선과 은밀한 속삭임 속에서 육체적 쾌락을 나누는 것은 사랑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상대와 나, 그리고 이 순간의 감각에만 집중하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몰입의 순간에도 나라는 주체성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특정 행동이 나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혹은 나의 판타지를 자극할 때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서로의 성적 취향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욱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때로는 도발적인 속옷을 입거나 은밀한 장소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등 서로의 욕망을 탐험하며 관계를 더욱 뜨겁게 달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과정이 서로의 동의와 존중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더 깊이 연결되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존중하고 표현하는 건강한 자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자아, 경계 붕괴가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거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아픔과 고통을 반복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단 한순간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정신건강 전문가는 여러분이 건강한 자아를 회복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따뜻한 마음으로 지지하고 안내해 줄 것입니다. 상담 치료나 인지행동 치료, 그리고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까지 병행하면서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 패턴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약함의 신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사랑은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과 기쁨, 그리고 때로는 성장의 기회를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라는 소중한 존재를 잃어버린다면 그 사랑은 오히려 독이 되어 우리를 병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잃지 않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사랑을 하세요. 자신의 고유한 빛깔과 향기를 잃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더욱 환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자신을 사랑하고 때로는 상대를 깊이 이해하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랑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